Vue.js 입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예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뷰 인스턴스와 그 유효 범위에 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ue.js를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Vue.js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싱글 파일 컴포넌트 방식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전체에 프레임워크 레벨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컴포넌트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Vue.js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의 가이드 페이지에 있는 주소를 사용하거나 또는 저희 수업 페이지에 이 부분에 있는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두 가지 버전의 주소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에 나온 주소는 개발용 버전으로 웹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콘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로그들을 표시해주는 버전입니다. 밑에 있는 주소는 프로덕션 버전으로 상용 제품에 사용합니다. 유용한 로그는 표시되지 않지만 라이브러리 파일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개발용 버전만을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았다면 이를 활용하여 헬로 월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HTML 기본 코드를 작성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이 코드는 저희 수업 페이지 이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코드를 잘 작성했다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해당 HTML 파일을 실행해 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게 한 문자열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헬로와 월드 사이에 중괄호 두 겹으로 둘러싸인 str이라는 문자를 출력하게 했는데 이가 출력되지 않고 Vue.js라는 문자열이 출력되었습니다. 이 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하단에 스크립트 부분 안쪽에 데이터 부분에 str이라는 속성의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Vue.js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인 템플릿 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바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시간에는 Vue.js의 초기화 코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한 헬로 월드 예제의 코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뷰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의 코드부터 먼저 알아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new라는 키워드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키워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뷰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파라미터로 옵션 객체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객체는 뷰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초기 환경 설정 값을 설정하는 객체입니다. 옵션 객체에는 다양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예제에 사용한 속성 값들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l이라는 속성은 뷰 인스턴스와 연결하여 Vue.js 문법을 사용할 DOM 요소, 즉 HTML 태그를 지정하는 옵션 속성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라는 옵션은 뷰 인스턴스 내부에서 마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값들을 설정하는 옵션 속성입니다.
이 속성 값은 객체를 이용해 여러 개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 인스턴스는 Vue.js의 시작점이자 모든 것입니다. 모든 Vue.js의 문법은 뷰 인스턴스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jQuery의 경우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다음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기호를 이용하여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Vue.js는 이와는 다르게 인스턴스 안에서만 그 문법이 유효하게 동작합니다. 초기화 코드를 통하여 돔 요소와 뷰 인스턴스가 연결되면 해당 태그 안에서는 템플릿 문법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Vue.js 문법으로 손쉽게 이벤트를 등록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디렉티브를 사용 가능해지며 Vue.js 최대 장점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해 뷰 인스턴스의 유효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업 페이지의 뷰 인스턴스의 유효 범위 쪽으로 이동하셔서 코드펜 링크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예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aside div로 된 박스가 배치되어 있고 우측은 컨테이너 박스, 안쪽에 헤더, 컨텐츠, 부터로 이루어진 박스가 세로로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각 박스에는 해당 아이디와 동일한 Vue.js 템플릿 문법을 사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이 각각 아이디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미리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EL 옵션 값에는 현재는 컨텐츠 박스를 설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뷰 인스턴스를 초기화하였습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스턴스로 초기화된 태그의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코드를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제어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법이니까 이 수업이 끝나면 잊어버려 주세요. 이제 EL 값을 다른 박스의 아이디로 한 번씩 변경해 봅시다. aside 헤더 부터 해당 부분으로 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L의 값을 우측에 3개 박스를 둘러싼 이 컨테이너 박스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측 3개의 박스 모두에 템플릿 문법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터 박스가 아쿠아 색상으로 변했죠. 이것은 푸터 박스에 설정한 디렉티브라는 것에 의해서 클래스가 bg라는 클래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된 것입니다. 뷰 인스턴스 안에서는 이렇게 디렉티브라는 문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뷰 인스턴스의 유효 범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되지나요? 사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고 EL 옵션 속성에 지정된 돔 요소에만 Vue.js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뷰 인스턴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Vue.js에서 사용 가능한 문법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